노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한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은퇴한 선배였는데 그날 유난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지내세요? 그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려면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해. 그것만 잘 지키면 인생이 훨씬 행복해져. 그 친구의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 중요한 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입니다. 먼저 어리석은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고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자기계발과 명상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3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노년이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주도적인 삶을 살며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과는 길동무를 하지 마라. 몇 년 전 저는 한 친구와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저를 웃게 했고 처음에는 그의 장난스러운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사에 부정적이었고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곤 했습니다. 또한 그는 무리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는 등 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제 삶의 질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사람과의 교제를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과의 사귐은 마치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평온함과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쁜 친구와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도덕적, 정신적 발전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현재 맺고 있는 관계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판단해 보세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동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신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과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기가 평온하고 행복하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로지 나를 보살펴라. 몇 년 전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제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일과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점점 지쳐갔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녀는 저와는 달리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비결을 물어보니 그녀는 나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웠어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모두 포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신체적 건강은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몸이 훨씬 가볍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며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건강은 우리가 노년을 평온하게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신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뇌 운동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퍼즐을 푸는 등의 활동은 우리의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서적 건강은 우리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에게 친절하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수용이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더 잘 보살필 수 있을까요? 매일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이 좋은 예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적절한 단백질과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매일 몇 분씩 명상을 하거나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가족과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세요. 자기 수용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여러분, 노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모두 챙기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부처님,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모든 결정을 남에게 의존하며 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산책을 하다가 제가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너는 왜 내 삶을 내가 주도하지 않니?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이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뜻이죠.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본질과 욕구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스토아 철학자 제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제논의 말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통제와 자아 실현이 개인의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 약점, 욕구,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는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세요. 외부의 평가나 의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추구하세요.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세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원래 노예였지만 자신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내면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외부의 상황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삶은 우리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와 제논,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더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기가 더욱 주체적이고 의미 있게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한 3가지 중요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째, 어리석은 사람과는 길동무를 하지 말고, 둘째, 오로지 나를 보살피며, 셋째,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자기계발과 명상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지며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노년이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주도적인 삶을 살며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한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은퇴한 선배였는데 그날 유난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지내세요? 그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려면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해. 그것만 잘 지키면 인생이 훨씬 행복해져. 그 친구의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 중요한 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입니다. 먼저 어리석은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고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자기계발과 명상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노년이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주도적인 삶을 살며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과는 길동무를 하지 마라. 몇 년 전 저는 한 친구와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저를 웃게 했고 처음에는 그의 장난스러운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사에 부정적이었고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곤 했습니다. 또한 그는 무리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는 등 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제 삶의 질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사람과의 교제를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과의 사귐은 마치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평온함과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쁜 친구와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도덕적, 정신적 발전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현재 맺고 있는 관계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판단해 보세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동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신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과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기가 평온하고 행복하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로지 나를 보살펴라. 몇 년 전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제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일과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점점 지쳐갔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녀는 저와는 달리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비결을 물어보니 그녀는 나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웠어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모두 포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신체적 건강은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몸이 훨씬 가볍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며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건강은 우리가 노년을 평온하게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신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뇌 운동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퍼즐을 푸는 등의 활동은 우리의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서적 건강은 우리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에게 친절하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수용이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더 잘 보살필 수 있을까요? 매일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이 좋은 예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적절한 단백질과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매일 몇 분씩 명상을 하거나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가족과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세요. 자기 수용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여러분, 노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모두 챙기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부처님,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모든 결정을 남에게 의존하며 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산책을 하다가 제가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너는 왜 내 삶을 내가 주도하지 않니?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이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뜻이죠.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본질과 욕구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스토아 철학자 제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제논의 말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통제와 자아 실현이 개인의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 약점, 욕구,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는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세요. 외부의 평가나 의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추구하세요.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세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원래 노예였지만 자신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내면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외부의 상황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삶은 우리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와 제논,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더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기가 더욱 주체적이고 의미 있게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한 3가지 중요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째, 어리석은 사람과는 길동무를 하지 말고, 둘째, 오로지 나를 보살피며, 셋째,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자기계발과 명상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지며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노년이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주도적인 삶을 살며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한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은퇴한 선배였는데 그날 유난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지내세요? 그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려면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해. 그것만 잘 지키면 인생이 훨씬 행복해져. 그 친구의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 중요한 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입니다. 먼저 어리석은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고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자기계발과 명상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노년이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주도적인 삶을 살며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과는 길동무를 하지 마라. 몇 년 전 저는 한 친구와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저를 웃게 했고 처음에는 그의 장난스러운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사에 부정적이었고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곤 했습니다. 또한 그는 무리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는 등 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제 삶의 질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사람과의 교제를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과의 사귐은 마치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평온함과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쁜 친구와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도덕적, 정신적 발전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현재 맺고 있는 관계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판단해 보세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동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신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과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기가 평온하고 행복하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로지 나를 보살펴라. 몇 년 전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제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일과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점점 지쳐갔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녀는 저와는 달리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비결을 물어보니 그녀는 나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웠어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모두 포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신체적 건강은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몸이 훨씬 가볍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며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건강은 우리가 노년을 평온하게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신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뇌 운동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퍼즐을 푸는 등의 활동은 우리의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서적 건강은 우리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에게 친절하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수용이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더 잘 보살필 수 있을까요? 매일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이 좋은 예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적절한 단백질과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매일 몇 분씩 명상을 하거나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가족과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세요. 자기 수용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여러분, 노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모두 챙기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부처님,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모든 결정을 남에게 의존하며 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산책을 하다가 제가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너는 왜 내 삶을 내가 주도하지 않니?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이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뜻이죠.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본질과 욕구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스토아 철학자 제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제논의 말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통제와 자아 실현이 개인의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 약점, 욕구,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는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세요. 외부의 평가나 의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추구하세요.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세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원래 노예였지만 자신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내면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외부의 상황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삶은 우리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와 제논,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더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기가 더욱 주체적이고 의미 있게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한 3가지 중요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째, 어리석은 사람과는 길동무를 하지 말고, 둘째, 오로지 나를 보살피며, 셋째,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자기계발과 명상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지며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노년이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주도적인 삶을 살며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